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죄수의 딜레마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합리성의 역사와 대화적 합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나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인간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즉 이기적인 존재라고 간주하는 반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바로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현실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신뢰와 대화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방법을 계약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런 지혜를 기후변화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합리성 혹은 이기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나 노자, 장자, 공자, 맹자, 붓다 등 약 2500년 전부터 활동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인들의 대부분이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기심을 적절히 통제하고 이타심을 발휘하면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동을 하라고 대부분의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이기심을 억누르기 위한 제도들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 지배하던 유럽의 중세에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자는 아무런 노동 없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것은 과도한 이기심이며 그래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세 시대에는 인간의 이기심을 죄악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는 실제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조선시대까지 선비들에게 청빈 사상을 강조하면서 돈을 멀리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1776년에 국가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국부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원래는 윤리 철학자였던 애덤 스미스가 쓴 경제학 서적입니다. 이후 이 책은 자본가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고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이기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파격적인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이기적으로 활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이기심을 조율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2000년이 넘게 지속된 논쟁을 애덤 스미스가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전 세계의 시장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장 경제가 약 150년 만에 파국을 맞이합니다. 바로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입니다.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 경제난을 타개해 보려고 전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고 그로 인해 수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심을 조율해 준다는 시장 경제가 언제나 잘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늘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비극적으로 증명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새로운 이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어쩌면 세계 대공황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을 예언한 기념비적인 논문이 나옵니다. 생태경제학자인 가렛 하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사이언스라는 과학 논문집에 펴낸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공동 목장처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공동 목장에서 서로 목초를 많이 뜯어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목장은 곧 황폐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짧은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공유지 비극의 예언은 슬프게도 너무나 잘 실현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벌어진 세계적인 환경 파괴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지 비극의 예언 이후 전 세계의 숲이 엄청나게 파괴되었고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반은 이미 써버렸고 기후변화로 날씨가 험악해지고 전 세계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고 있고 수많은 생물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공유지 비극에서 말하는 공유지는 이 지구 자체이며 그 논문의 결론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합리성의 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합리성이란 이기심의 추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개인적인 합리성을 추구할 때 인간 사회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유지 비극입니다. 공유지 비극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연구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러 개 나옵니다. 앞서 소개한 죄수의 딜레마 이론도 아나톨 레포폴트라는 수학자에 의해 196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맨큐어 올슨이라는 정치학자도 1965년에 집합행동의 딜레마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공유지 비극과 동일한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문명 자체가 공유지 비극 현상에 의해 멸망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거나 아니면 너무 절망적인 느낌이 들어서 외면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눈앞에 닥친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나온 공유지 비극이라는 논문이 절망을 안겨준 이후 학자들은 희망의 증거를 찾아서 노력해 왔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정치학자가 이 우울한 결론에 의심을 품고 연구를 합니다. 자기가 살던 미국의 두 도시를 비교해 봤더니 한 도시에서는 공유재산인 지하수를 서로 이기적으로 쓰는 바람에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어 버린 반면 다른 도시에서는 지하수를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두 도시를 면밀하게 비교한 결과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량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간 결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성공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너 오스트롬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후 그는 자신의 결론을 더 탐구합니다. 미국 대학 교수라는 기회를 활용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전 세계 청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나라에는 이렇게 공동체들이 자원 활용에 합의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 사례가 혹시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그 학생들이 답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서 공동체들이 민주적인 정치를 통해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한 사례들을 모아서 1990년에 책으로 발간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준 작은 희망 덕분에 그는 2009년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오스트롬과 그의 학생들이 발견한 사실은 인간이 100% 이기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90% 정도 이기적이고 10% 정도 이타적이라고 해봅시다. 멸망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잘 지킨 공동체들은 이런 이기심과 이타심을 섬세하게 잘 조율시키는 제도가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바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합리성의 역사와 대화적 합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인간은 기후변화라는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